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도의 안호준 사범입니다. 2008년 미국에 처음 오게 됐고 2010년에 머클티홀 로케이션에서 처음 태권도웨이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스노우미시 로케이션에 세컨 로케이션이 오픈되었고요. 작년 2024년에 바셀 로케이션에서 세 번째 도장을 오픈하면서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범입니다.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무술 영화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산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태권도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태권도를 운동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또 자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태권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서 아마 그때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하고, 그래서 한 9년 정도 대학을 졸업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룬 부분으로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쭉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는 그 태권도 5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 인내, 극기, 그리고 염치, 백절, 불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처음 만난 저희 스승님께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예의, 범절,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발차기와 펀칭을 통해서 이런 좋은 라이프 스킬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와서 도장을 바로 한 2008년에 왔고 2010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고, 특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태권도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운 단어는 정말 like this, 아니면 not like this, follow me 이 두 단어로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저한테 3개월, 4개월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학생들한테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참 뿌듯함도 느끼고, 사실 언어적인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2010년 첫 도장을 오픈할 때 아무래도 미국에 어떤 와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공사를 직접 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닥을 이렇게 이제 플로어를 깔고 있었고, 지나가던 어떤 머리가 하얘신 분이 오셔서 무엇 하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해서 이제 도장을 오픈할 거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하겠답니다. 첫 멤버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 한 10년 정도 같이 운동을 하셨고요. 사단도 취득하셨고, 도장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릎 수술을 하면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연기하면서까지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65세 정도까지 운동을 저랑 함께 하면서 참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첫 해, 둘째 해는 굉장히 진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한 셋째 해, 넷째 해 지나면서 이제 미국 이제 문화도 알게 되고, 또 미국 학생들에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학교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수업 혹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매거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첫 해, 둘째 지나면서, 셋째 해 지나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어려움을 좀 가졌었고,
사실 컴플레인도 조금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결국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명수의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스태프 육성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리텐션을 킵하는 데는 아무래도, 좋은 커리큘럼과, 그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 다음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과 또 디테일한 티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저희 학생에서 뽑혀집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사범님들이 한국에서 모두 오셨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스태프분들은 보통 저희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제의를 하고 마음이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제가 가장 정확하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정직한가,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잘 준수하는가,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뭐 일을 하면서 서로 고쳐가기도 하고 빌드업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본인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도장을 만들 것인가, 어느 규모의 도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골은 무엇인가. 일단 명확한 골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 설정이 되면 그 분야에서 어디가 가장 잘하는가, 그렇게 잘한 그 어떤 이그샘플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것을 가서 확실히 보고 또 한 군데 말고 그 반대쪽 그렇지 않은 도장들도 보고 하면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업을 하기 전에 넘버원은 자기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가 두리뭉실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로 써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하고 싶은가를 반드시 수치화시키고, 그렇다면 그러한 모델이 있는가, 그 모델을 찾아서 보고 배우고, 또 그 반대편,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를 비교하면 충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첫 해, 둘째, 셋째는 제가 볼 땐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실수를 했고, 크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작은 프로젝트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실패가 많았습니다. 아마 누구나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패들을 거듭했고, 중요한 것은 그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기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 차후 보완책은 무엇인가를 잘 곰곰이 생각하고 적어보고, 그 다음 해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아주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꼭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축구든 야구든 뭐 어떠한 무술이든 본인의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태권도를 하면서 나이들로 다를 수도 있고, 태권도를 통해서 이것을 운동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그 인성 덕목을 배울 수 있다면, 자기 정신력과 매치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정신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도록. 사실 뭐 제가 어디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성공을 했다던가, 뭐, 글쎄요, 성공이라고 하면 제 자신 안에서는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렸던, 제가 어릴 때 그렸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나눠가면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제가, 써왔던 목표를 저는 이뤘기 때문에 제 자신 안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계획했던 것을,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태권도를 처음 접하면서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났고, 거기서 태권도를 통해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는 또 좋은 그 스승님, 좋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어떤 태권도 기술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제가 매료됐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어떤 제가 가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태권도를 하면서 사실 어떤 짧은 티칭 경험으로, 사실 제가 태권도 좋아했지 그 전에 태권도를 가르친 경력은 짧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아마 제 혼자 했다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이루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오신 사범님들, 좋은 선배님들이 아낌없이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참 많은 오차를 줄이고 좁힐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살면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독서를 통해서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일을 이제 이쪽에서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또 좋은 스승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